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가상화 발표를 맡은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는 SDN과 NFV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기술의 동작 원리보다는 기술의 개요와 특징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 가상화에 대해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과 문제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요. 이 기술들의 사용 사례, 그리고 한계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핵심은 가상화입니다. 가상화를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단일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가상머신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추상화 계층을 구축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아래의 자료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상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 개의 서버에서 한 개의 작업만 수행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버 자원을 3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70%는 놀게 됩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입니다. 하지만 가상화는 하드웨어를 가상머신으로 분할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가상화를 사용할 경우 매일 서버를 두 개의 고유한 서버로 분할해서 한 물리적 서버에서 두 개의 가상머신을 돌려 두 개의 독립적인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 그림에서 가상화를 사용하는 경우 메일 서버의 하드웨어 사용률은 60%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무리를 하면은 웹서버의 기능까지 전부 한 서버에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화 기술은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의 예시는 서버 가상화인데요. 서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또한 가상화를 해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SDN과 NFV가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설명하기 전에 기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SD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라우터는 3계층에 해당하는 장비인데요. 패킷을 받아 어디로 전달할지 경로를 정하고 이를 다른 라우터에 전달합니다. 어디로 전달할지 경로를 정하는 것이 라우팅이고 다른 라우터에 전달하는 것이 포워딩입니다. 라우팅은 라우터의 제휴부가 담당하고 포워딩은 전송부가 담당합니다. 전통적인 라우터는 제휴부와 전송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은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 라우팅 알고리즘을 수행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어부가 테이블을 만들면은 전송부는 테이블을 참조해서 받은 패킷을 어떤 라우터에 전달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존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고용량 동영상 등이 고용량, 고용량 동영상 전송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트래픽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어부와 전송부의 결합입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제어부를 기기별로 각각 하나씩 가지므로 전체를 한 번에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장비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20대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대보다 더 많은 장비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오버스펙의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데이터 전송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부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로 인해 장비의 가격도 상승하는데요. 사용자는 전송부의 단순한 기능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어부까지 합쳐 고사양의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점은 장비가 벤더 종속적이라는 점입니다. 장비를 파는 벤더는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벤더별로 프로토콜이 다르므로 여러 벤더의 장비들을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는 벤더별 프로토콜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운영 비용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부족한 확장 유연성입니다. 클라우드를 비롯한 급변하는 네트워크 요구사항에 기존 네트워크는 대응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는 SDN과 NFV가 있습니다. 우선 SDN부터 소개하겠습니다. SDN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로 제어 가능한 네트워크인데요. SDN의 핵심은 제어부와 전송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라우터마다 제어부가 있었는데요. SDN에서는 중앙의 컨트롤러가 전체의 테이블을 만들고 통제합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은 컨트롤 플레인에 하나의 리모트 컨트롤러가 존재하고 각 라우터에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DN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방식과 SDN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SDN 적용 후 제어부는 하나만 존재하고 각 전송부에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제어부는 패킷을 컨트롤할 테이블을 전송합니다. 이제 오른쪽 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기존 네트워크와 SDN을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 네트워크는 하드웨어 중심적, 폐쇄적 구조, 벤더 종속적, 벤더 독과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SDN은 소프트웨어 중심적, 개방형 구조, 표준 프로토콜, 사용자가 주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SDN을 도입하면 얻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기존 네트워크의 단점으로 오버스펙의 장비 구매, 벤더 종속적, 부족한 확장 유연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SDN을 도입하면 제어부와 전송부가 분리됨으로써 기기 전체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제어부가 중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버스펙의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기마다 제어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에 비해 과도한 장비를 구매했어야 했는데요. SDN을 사용하면 운영자가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하므로 전송부의 장비만 구매하면 됩니다. 또 벤더 중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벤더가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장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DN을 사용하면 작동 방식을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벤더별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급변하는 네트워크 요구사항에 SDN은 중앙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므로 기존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SDN의 구현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SDN은 이론적인 개념이고 이를 구현하는 것이 오픈플로우입니다. 오픈플로우는 SDN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오픈플로우 스위치 내부에는 패킷 전달 경로와 방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플로우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스위치는 패킷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테이블이 해당 패킷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가 존재하면 그 정보에 맞게 패킷을 처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패킷의 정보를 컨트롤러에게 전송합니다. 컨트롤러는 패킷을 분석한 뒤 제어 정보를 스위치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스위치는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뒤 그 정보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스위치를 추가할 때는 컨트롤러와 연결하기만 하면 되므로 빠르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FV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NFV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약자로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한다는 뜻입니다. 로드 밸런서, 방화벽 등과 같은 고가의 전용 하드웨어를 범용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상머신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가상머신 기반이므로 네트워크 수요에 따라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선택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할 때 가상머신을 올리고 필요 없어지면 내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확장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SDN과 NFV에 대해 짧게 설명했는데요. 두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술은 엄연히 다른 영역을 가상화합니다. NFV는 로드 밸런서나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기기를 가상화합니다. 이는 OSI 7계층에서 전송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 즉 4에서 7계층을 가상화합니다. SDN은 제어부를 소프트웨어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인 이 3계층을 가상화하는 것입니다. 두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독립적인 구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SDN 환경에서 NFV의 효율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사용되는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WAN 경로 최적화입니다. WAN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 광역통신망이라는 뜻입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한국과 미국 등 여러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것도 WAN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이므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트래픽도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요. 이때 SDN을 도입해 가장 빨리 가는 경로를 계산해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송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 장비 비용을 SDN, NFV 기술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내의 트래픽 특성을 파악해 이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 네트워크 제공입니다. 가상 네트워크는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여러 고객에 각각 논리적인 전용 네트워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서비스는 해당 네트워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SDN 사용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글의 사례입니다. 구글은 오픈플로우를 도입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사 데이터 센터 백본 구간을 전부 SDN 기반 라우터와 스위치로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벤더사의 장비가 아닌 필요한 기능만 있는 자체 개발 장비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구글의 SDN 성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SDN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SDN과 NFV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SDN은 네트워크 오류를 알아서 검출해서 제거하지 못합니다. 운영자는 네트워크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이는 운영자가 완전히 잘못된 상태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술을 사용할 때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FV는 범용 서버에 가상 머신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하나의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장비에 비해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기술들의 장점만 설명했을 때는 완벽한 기술로 보였겠지만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이 있고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취할지 파악해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